24년도 모의고사 전기 자기력 파트 문제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리의 제곱은 쿨롱 법칙밖에 없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에선 유도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유효 면적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도선의 속도, 도선 감은 횟수는 뭐 나올 수야 있겠지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서 참고만 하시고, 문제 풀이할 때 부호부터 찾고 연립방정식 세워서 간단히 계산하면 대부분 문제가 끝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ABC 고정시켰고 서로 위치를 바꿨다. 양전하에다까진 나와 있고, 나에서 ABC에 적용하는 전기력이 모두 0이다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그럼 C가 일단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뭐 C가 플러스일 때를 한번 봅시다. C가 만약 플러스라면 나에서도 배치가 어쨌든 플러스로 되어 있겠죠. 근데 가운데에 있는 I는 전기력이 0이 될 수야 있겠죠. A가 B를 밀고 C가 B를 밀고 이 힘이 같다면. 다만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B가 C를 밀고 A가 C를 밀고, 즉 전기력이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가 마이너스이면 안 될 거고 자연스럽게 C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답이 되고요. C가 마이너스라면 여기서 가운데에 배치되어야겠죠. C가 양쪽 옆으로 간다면 마찬가지로 A와 B에 의해서 당겨진 힘을 받을 테니까 전기력이 0이 되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가운데에 가야 되고 플러스가 양쪽에 와야 됩니다. A, B가 올 수도 있고 B, A가 올 수도 있는데 뭐 상관이 없는 게, 전부 다 전기력이 0이 나오려면 A와 B의 전하량이 같아야겠죠. A와 B의 전하량이 다르면 가운데에 있는 C를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력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맞는 말이고, 가에서 A에 적용한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물어봤는데, 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봅시다. A, C, B 순서대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니까 C가 A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이 같습니다. 근데 나에서 가상황으로 돌아가면 B는 가까워지고 C는 멀어졌죠. 그럼 당기는 힘은 작아지고 미는 힘은 커졌겠죠.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맞습니다. 넘어가면 C에서는 전류의 크기를 줬고 A, B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P점, Q점 둘 다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라 해서, 일단 C한테서 2 떨어져 있고 A한테서 2 떨어져 있고 B한테서 1 떨어져 있으니까 P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보자면 2분의 A, B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류의 크기가 10이니까 2분의 10이 될 겁니다. Q도 마찬가지로 작성해 보면 B에서 떨어진 거 1, A에서 떨어진 거 3, C에서 떨어진 거 4 해서 3분의 A, B, 4분의 10 나올 거고요. 밖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하면 C는 저 PQ 두 점의 플러스 방향의 힘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부호를 찾아야 되는데, Q점이나 P점이나 A가 작용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B점은 바뀌겠죠. 여기서 우리는 부호를 쓸 수 있는데, 얘네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라 쳐봅시다. 그럼 얘가 플러스면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이런 뭐 B의 부호를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식이 풀렸죠. 어쨌든 B를 없애야 되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어쨌든 위식에서 아래식을 더하면 B가 소가 될 테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5A는 2분의 15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9.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림에 있는 내용이고, 3D를 지날 때 세기가 I 제로인 유도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 3D를 지날 때를 봅시다.
3D를 지날 때 여기죠. 1번은 변화가 없고 도선 내부에 2번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2번이 생성되면 2번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유도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면 도선은 바깥으로 나오는 유도전류를 생성합니다. 바깥으로 자기장이 나오게끔 하는 유도전류를 생성하니까 방해한 게 나오는 거라면 2번은 들어가고 있겠죠. 예. 그래서 기억 봅시다. D를 지날 때 전류의 세기가 EI0냐 물어봤는데 D를 지날 때는 1번이 생성되는 경우죠. 1번이 생성되는 경우는 2번이 생성되는 경우보다 당연히 세기가 작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OD를 지날 때 봅시다. OD를 지나면 이렇게 될 거고 3번이 생기고 1번이 줄죠. 3번은 X, 1번도 X. X가 B0만큼 들고 X가 B0만큼 준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전류가 당연히 흐르지 않습니다. 7D를 지날 때 전류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 7D 그려보면 2번이 줄어들죠. 뭐 생각해보면 나오겠지만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2번이 생길 때 플러스 Y 방향이었으면 2번이 줄어들 땐 마이너스 Y 방향이겠죠. 네, 그래서 D급 맞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래요. 뭐 옛날 개념 나갈 때 했었는데 방향이 반대면 예를 들어 가운데 지점은 더하고 바깥 지점은 서로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방향이 반대인데 B 입장에선 위쪽, A 입장에선 아래쪽이니까 반대의 반대, 즉 방향이 같겠죠. 그래서 네, PQR 점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일단 Q부터 보는 게 맞겠죠. 자기가 0인 지점이니까. 그럼 A는 Q 지점에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분의 1만큼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B는 마찬가지로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분의 2만큼의 힘을 주고 있고 C는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Q 지점에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분의 C로 적어줍시다. 방금 했듯이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A와 B의 합한 값이 C의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C의 값은 3이겠죠. 만약 A, B가 플러스라면 C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A, B가 마이너스라면 C는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P 지점을 봅시다. C는 여전히 1만큼 떨어져 있고 그럼 3만큼의 자기장을 주고 있겠죠. A는 P 지점에 1만큼 떨어져 있죠. B는 P 지점에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2만큼의 자기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럼 P 지점은 A, B 바깥쪽에 있으니까 서로 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3분의 1 정도의 자기장을 A, B가 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 C가 주고 있는 값을 더해야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 C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C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근데 그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그럼 C는 위로 흐르고 있었어야겠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 줍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C는 Q 지점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고 있겠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여긴 플러스 부호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여긴 마이너스 부호가 될 겁니다. 그럼 위쪽 부호도 결정할 수 있죠. A는 Q와 P 지점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플러스 붙여주고 B는 같죠. 방향이 안 변했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문제 보면 C가 3이냐? 맞는 말이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쪽이죠. 아래쪽이 아니라. 디귿 풀려면 P와 R의 자기장 세기 비율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P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3분의 8이죠. 마이너스 3분의 8. 세기니까 절대값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도 계산해봅시다. R은 Q 지점에서 A, B가 주는 자기장과 변함이 없죠. 똑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마이너스 3 둘이 합쳐서 주고 있을 거고, C는 3만큼 떨어져 있죠. 3분의 3, 즉 1만큼 주고 있을 겁니다. 방향은 Q 지점에 비해서 안 변했으니까 여전히 플러스일 거고, 플러스 1. 그럼 답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몇 대 몇이냐 물어본 거죠. 3대 4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3번. 넘어갑시다. 18번. 여기까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5D를 지날 때랑 8D를 지날 때 유도줄리의 색이랑 방향이 같다. 5D를 지날 때부터 봅시다. 여기죠. 5D를 지날 때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2번이 생깁니다. 8D를 지날 때 봅시다. 8D를 지날 때는 1번이 줄고 3번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 쪽에 있는 애는 생기고 가는 방향 뒤쪽에 있는 애는 줄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방향이 같대요. 2번이 생길 때를 봅시다. 2번이 생길 때는 동글뱅이를 저항하는 방향, 즉 유도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든다는 소린데, 3번이 생기면 X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유도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결과값은 반대죠. 유도전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값은 유도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 했으니까 이 1번이 유도전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1번에 의한 결과가 X라는 소린데, 뭐가 줄어야 X가 생길까요? X가 줄어야 유도전류가 X로 생기겠죠. 그래서 1번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일 거고, 그럼 1번, 3번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1번이 더 커야 얘네 둘이 싸워서 결과가 X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봅시다. 자기장의 세기가 1번이 더 크다. 맞는 말이고, 1번에서 나오는 방향이냐? 아니죠. D급 봅시다. 유도줄리 세기 물어봤어요. 2 지날 때 봅시다. 2D 지날 때는 1번이 생기죠. 3번 봅시다. 11D를 지날 때는 2번이 줄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라는 소리죠. 뭐 방향은 고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1번, 2번 중에 자기장의 세기가 누가 더 크냐 물어본 건데, 보시면 1번과 3번이 싸워서 1번이 이겼어요. 그 결과값이 2번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번 빼기 3번 한 결과값이 2번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1번이 세기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D급 맞는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19번. ABC를 고정시켰고 AC 위치를 바꿨다. 양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같다. 이건 계속 나와 있는 방향이고, 쿨롱 법칙은 점전하의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데, AC 간 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B가 이동한 걸로 봐도 무방하겠죠. B가 C 쪽으로 한 칸 가까워졌어요. 그랬더니 C는 B한테서 멀어지는 방향의 힘을 받고 있다가 B가 가까워지니까 B한테 끌리는 방향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B랑 C랑 당기고 있는 힘이란 소리고, 그럼 가상황을 보면 B랑 C는 당기고 있는 반면에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다는 건 A가 B로 줘야겠죠. 그러니까 A가 C를 민다. 그래서 C는 양전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B는 C를 당겨야 되니까 음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물어봤는데, 양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대요. 그럼 C를 보면 알 수 있듯이 A랑 C의 방향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소리는 만약 A와 C의 위치가 안 바뀌었다 쳐요. 그러니까 B만 이동시켜 볼게요. A, C 있고 B를 여기다 붙인 거죠. 이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는 소리는 이 상황에선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 상황을 이 상황으로 바꿔보면 C가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A도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었다 하면 말이 되죠. 반대의 경우로 볼까요? 그러니까 A는
이 상황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왜냐면 B가 멀어졌으니까, 당기는 힘이 작아졌으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가 안 되는지를 봅시다. 이 경우 A가 가상황에서 밀리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 말은 즉 C가 미는 힘이 B가 당기는 힘보다 셌다는 소리죠. 근데 B를 오히려 더 멀리 보냈어. B가 당기는 힘이 더 작아졌죠. 근데 당겨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가 받는 방향은 이쪽일 수밖에 없고, 가에서 A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X 방향이 됩니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나 상황을 보면 C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고 A는 B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B가 멀어졌으니까. 그럼 A랑 C 둘 다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A, B, C의 전기력의 총합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겠죠. 그리고 합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 다 더해서 왼쪽으로 가는 애들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즉 A와 C가 받고 있는 전기력 합해서 B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C보다 작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 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12번 A를 오른쪽으로 옮겼어. 그리고 방향은 표시되어 있고 나에서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4F다. 문제 봅시다. 힘을 줬으니까 계산을 하는 소리죠. A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더니 C가 오른쪽으로 더 당겨진다. 그 말은 즉 A가 음전화였다는 소리고, A가 음전화임에도 불구하고 C가 당겨지지 않고 있어.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양전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와 C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아니라 당기는 전기력일 거고, 니은번 AC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EF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나오겠죠. C를 분석해 봅시다. 가에서의 C를 먼저 볼게요. 가에서의 C는 B한테서 밀리고 있고 A에 의해서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걸 4분의 A라고 써볼게요. 거리가 2니까 쿨럼브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게 F가 나왔다는 소리고, 나 상황을 봅시다. 여전히 B는 그대로 밀고 있을 거고 A도 오른쪽으로 당겨줘요. 즉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줘야 되고, 거리도 1이 됐으니까 그냥 FA 써주면 됩니다. 이게 OF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인데 가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했으니까 4분의 FA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면 되겠죠.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볼게요. 그럼 4분의 5FA고 이게 4F란 소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분의 FA는 5분의 4F가 됩니다. 그래서 EF보다 작냐? 예, 작죠. D급 봅시다. 나에서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물어봤는데, 일단 B에 적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4F래요. 그럼 B를 분석해 봅시다. B는 다시 한번 여기를 대입하면 4분의 A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빼기 5분의 4F니까 FB는 5분의 9F가 나옵니다. 즉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5분의 9래요. B 입장에선 C한테 밀리겠죠. 5분의 9F만큼. 그리고 A는 B를 당기죠. 뭐 얼만큼 당기는지 모릅니다. C와 A 간의 전기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A와 B 간의 전기력은 모르죠. 당기고 있는데 전기력의 크기가 4F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든가 여기서 요걸 빼든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왼쪽이라고 치면 4F가 나올 수가 없죠. 애초에 얘가 4보다 작으니까. 4보다 작은 거에서 무언가를 뺐는데
4F가 나온다? 모순이니까 오른쪽으로 4F만큼 힘을 받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네,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4F만큼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 힘이 더 큰 거고 결국 오른쪽으로 4F라는 결과가 나와서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왼쪽 방향이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17번.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를 줬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다. 나오는 방향이 양이다.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면 뭐 겁먹지 말고 오히려 쉽게 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즉 B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오는 방향의 힘을 받는데요. B에 압도적으로 가까우면 거의 B에 의한 자기장에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B에 엄청 가까운 지점을 보면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그랬으니까 B는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에 압도적으로 가까운 지점을 봅시다. 여기 D보다 조금 오른쪽. 그럼 여전히 또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C도 아래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보자 그랬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 P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P는 B와 C를 서로 빼줘야 되니까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 다른 0이 되는 이 지점은 B와 C의 방향이 같으니까 B와 C를 더해주면 돼요.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B와 C를 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나왔다는 소리는 A 혼자 방향이 다르다는 소리고 A가 엄청 세겠죠. A가 이만큼 먼데도 불구하고 C, B 둘 다 더한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번 틀린 말이고 니은번 맞는 말이고요. D급 봅시다.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P에 작용하는 방향을 보면 A는 위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고 B는 나오는 방향, C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합해서 0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B가 AC 더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C가 크다? 말이 안 되죠. B가 제일 크겠죠. 넘어갑시다. 예, 그냥 다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다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냥 표 보고 풀어라 그 소리고. P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A를 봐야겠죠. P의 위치가 1.5D라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냥 1이 생길 때를 말한 겁니다. 1이 생기면 1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줄기가 흐를 거고 그 방향이 플러스 Y, 즉 반시계 방향이래요. 반시계 방향이면 유도줄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럼 1번과 반대되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는 소리니까 1번은 들어가는 방향이겠다. 2.5D일 때도 봅시다. 2.5D일 때는 이때죠. 1번을 고려할 필요 없이 2번이 생길 때가 되겠습니다. 2번이 생길 때가 방향이 반대네, 즉 들어가는 방향이네. 그럼 2번은 반대로 나오는 방향이겠죠. 근데 세기가 2번이 좀 더 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2번이 2배가 되겠다. 문제 봅시다. P의 위치가 3.5D일 때 이렇게 될 거고 3.5D면 1번이 줄겠죠. 그래서 A에 흐르는 유도줄기의 세기가 I0냐 물어봤는데 1번이 생길 때랑 1번이 없어질 때 유도줄기의 세기는 같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Q의 위치가 2.5D일 때 Q면 B죠. 여기 2.5D면 1은 줄어들고 2는 생겨요. 1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유도줄기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고 2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2는 동글뱅이니까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여전히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줄기가 생길 겁니다. 그럼 결국
만약에 P였다면 얘네 둘이 더한 값만큼의 유도전류가 흘렀을 텐데 P가 아니라 Q 물어본 거죠. Q는 유효 면적이 A보다 2배이기 때문에 A보다 2배만큼 유도전류가 더 흐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였다면 3I0만큼 흘렀을 것을 B면 2배만큼 더 흘러서 6I0 흐르겠죠. 그래서 3I0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디귿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둘 다 보내봅시다. 3.5D로. 그럼 A는 이렇게, Q는 이렇게. 그래서 P부터 분석해보자면 P는 1이 줄어들 때를 물어본 거고요. Q는 2가 줄어들 때 물어본 거예요. 1과 2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고 둘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유도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반대가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A는 전류의 세기를 줬고 BC는 안 줬고, 그래서 표 보고 풀어라 라는 문제고요. 그럼 방향부터 다 표시해 줍시다. A는 점 O에 대해서 왼쪽에서 위로 흐르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두고 있을 거고, B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들어가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면 나오는 방향, C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면 왼쪽에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 거고요. 반대로 여긴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다 식을 세워봅시다. A는 O 지점에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가 주는 자기장의 세기는 언제나 1일 거예요.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므로 C는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2분의 C를 해줍시다. 이땐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2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C. 이거 방정식 3개 풀면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0일 때부터 봅시다. 2분의 C가 1 더하기 B랑 같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C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 구하는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2분의 C로 바꿔봅시다.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C가 4B 제로란 소리고, 여기도 봅시다. C를 구했으면 B도 구할 수 있겠죠. 이 B 제로는 2분의 C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식을 조금 변형해 볼게요. 1 더하기 B가 2분의 C란 소리고, B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B는 2분의 C 빼기 1입니다.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B에 2분의 C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C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결국 뭐 절대값 쉬운 건 물어본 거니까 2B 제로는 우리가 계산한 2라는 값이랑 똑같은 값이고, 그건 또 2분의 C라는 값이랑 똑같은 값이니까 C는 4가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17번. AC는 고정시키고 B로 움직여요. B를 D에서 3D로 움직여 볼게요. D에서 3D로 쭉 움직였더니 C가 원래 왼쪽으로 봤다가 B가 가까워지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요. 그럼 B가 C를 민 거죠. 그래서 B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B가 C를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여기 있을 때는 C가 왼쪽으로, 즉 당겨주는 힘을 받고 있으니까 A가 C를 당겨주고 있었겠죠. 그래서 A는 음전화 맞는 말이고, 전하량의 크기가 A가 B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B가 C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C가 왼쪽으로 당겨졌단 말은 A가 당기는 힘이 B보다 크기 때문이겠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더 크고, 3D에 있을 때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가 EF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3D에 있을 때를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B가 여기 있을 때 C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EF입니다. B가 플러스고 C도 플러스니까 A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총 전기력 합하면 0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B가 받고 있는 힘은 왼쪽으로요. 그러면 이 빨간 거 2개 더한 값이 파란 거 나와야 되니까 파란 거는 EF보다 크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18번. 도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변화시키네요. 그럼 자기선 속의 시간당 변화량이 곧 유도줄리의 색이니까 자기선 속이 변화하는 이때와 이때 유도줄리가 흐르겠죠. 이때는 안 흐릅니다. 자, 그럼 영역 1이 줄고 있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예, 들어가는 게 줄고 있으니까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줄리가 흘러야 돼요.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줄리가 흐르려면 반대죠. 예. X가 줄었으면 X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줄리를 만들 겁니다.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여기도 봅시다. 2번이 늘어요. 그럼 2번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2번은 동글뱅이니까 동글뱅이를 방해하려면 또 X, 즉 시계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럼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물어봤는데 시간당 변화량이 얘는 2분의 1, 얘는 1이죠. 그래서 3초부터 4초까지가 더 커야 됩니다. 자, 시계 방향이 양이라 그랬으니까 0이었다가 양이었다가 더 큰 양이었다가 나오는 그래프 찾으면 되겠죠. 3번입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일단 개념 깜지 쓰는 거부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물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화학 마더텅 푸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